박 총장님이나 이제 양 총장 후보님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그 미래의 산업을 생성할 수 있는 온실은 대학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캠퍼스 R&D 또는 뭐 R&BD 다 필요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라북도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이 교육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저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 갖고 있습니다. 뭐 검찰 개혁, 무슨 언론 개혁 다 중요한 일이지만 대한민국에서 하나만 개혁해야 한다고 치면 교육 개혁과 투자예요. 장기 지속 가능한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절벽의 시대에 대한민국은 이제 이명박 정권부터 약 한 300조 가까운 돈을 쏟아부으면 200조 가까운 돈을 쏟아부으면서 저출생 막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에서 살 준비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인구를 늘리려고 할 게 아니라 줄어든 인구의 대한민국, 줄어든 인구의 전라북도가 어떻게 그 규모의 인구를 가지고 룰루랄라 잘 살 거냐 이런 측면에 고민을 해야지 인구를 늘리겠다는 것 물론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지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총장님, 후보자님 말씀하셨지만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그 줄어든 또는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산업과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온상은 대학일 수밖에 없고 그 교육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3차원 연동 사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대체로 저희가 이제 전북이란 지역에 있으니까 로컬적인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사실은 우리 이 지방 정치나 지방의 여러 뭐 기업 환경 이런 것들이 중앙 정부의 정책에 크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셔널적 차원에.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 지방대 문제 때문에 그 비수도권 7개 권역에 127개 대학이 있거든요. 127개 대학 총장들이 처음으로 뭉쳤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어떻게 성과 이뤘냐면 수도권 정원 확대 막았습니다. 예, 네. 법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대 재정 투자를 더 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전북의 문제를 정말 전북답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어떤 방향에 영향을 주는 중앙 정부의 정책, 중앙 정부의 어떤 방향이 지방의 바른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함께 경주해가는 그런 노력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아까 어떤 우리 전북 출신 그 국가 연구원 원장님하고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끈질긴 애향심, 네. 그 결속을 통해서 중앙 정부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해서 지역에 뭔가 도움되는 이 역할들을 전북 전체가 끈끈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중앙 정부 정책에 저희가 관심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저는 글로벌 시야를 가져야 된다. 이제 지역이 어떻게 보면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잖아요.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지역에 있어도 지방에 있어도 뭐 세계와 다 소통할 수 있는 연결된 시대니까, 그러면 글로벌 환경에 지금 최고의 지금 결정적인 문제가 기후 위기잖아요. 탄소 중립의 문제. 그렇다면 전라북도가 지금 저는 지자체 중에 가장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지자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시야에서 보면 굉장한, 그러면 생태산업, 생명산업, 지난 12월 26일에 제가 실상사에 도법 스님을 만나뵌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저 총장 끝나면 뭐 하실 거요? 막 웃었더니 우리 전북을 위해서 한번 일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그러면서 전북 생명문화 포럼, 생명평화 포럼 뭐 그 활동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전북이 갖고 있는 역사 문화 자원, 영성적 자원, 또 그 생명 생태 자원 이런 것들을 좀 살려 가지고 전북다운 어떤,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전북을 만드는 그 운동 좀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그냥 속으로 정말 그 기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타 지역에 없는 우리만의 지금 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잘 소통하고 연결하고 협력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조업 기반이 있기 때문에 비나텍 같은 우리 중견 기업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게 힘을 보태고 하면은
길이 좀 보이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좀 조심스럽게 총장님의 봅니다. 이제 두 가지 포인트 중에 첫 번째 중앙 정부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전위대 소위 이제 돌격대로서 이 전라북도 10명의 국회의원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중앙 정부라는 행정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의 입법부인 국회에서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국회에서 룰을 세팅하게끔 만들어줘야 중앙의 행정부가 변하고 중앙의 행정부의 재정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이제 투자들이 지역에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9조 원 이상 예산을 따내는 데 있어서 참 지난한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도 더 그런 재정적인 지원을 이제 전라북도가 재정 독립도를 가지면서 자립도를 넓히면서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중앙 정치 무대에서 활동하는 10명의 국회의원. 뭐 많은 분들이 10명 국회의원 다 이제 열심히들 하고는 있지만 저는 참 최근에 봤던 기사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군산의 신영대 국회의원. 네. 군산조선소 위기 이후에 군산의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블록 재가동을 예, 그런 것들을 좀 평가하고 싶어요. 그런 노력들이 전체 우리 10명의 국회의원들이 각자 자기 분야에서 지역과 또 중앙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면 지금 이제 김관영 지사의 어떤 그거를 허브로 놓고 그냥 각 14개 지방자치단체를 그 자전거 쌀로 놓고 그거를 중앙에서 지원할 수 있는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새 세력이 잘 의기투합한다면 그야말로 뭐 삼위일체로서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좀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거 저기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행안부인가요? 행안인가요? 거기 전라북도 출신 아주 저 끝발 좋은 국회의원 2명이나 있었는데 통과 안 됐잖아요. 상임위 통과는 됐고요. 그래서 상임위. 네, 상임위 그러니까 통과는 상임위만 됐고. 통과되고 네네. 저쪽에 저기 그 법사위 법사위 있어요. 있잖아요. 네. 그 끝발 좋은 사람들 2명이나 있던데. 끝발이 안 좋죠. 예요. 그래도 방구나 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전라북도의 우리말로 헛방. 국회의원 중에 진짜 가서 멱살을 잡고 야 인마 이거 통과시켜 뭐 할 사람이 지금 나는 없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런 건 됐고 저는 이제 기업인 입장에서 어떻게 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건가. 좋은 일자리는 뭐 연봉 많이 주고 환경 좋게 하고 그건 또 근무 환경 좋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지 혜택 좋게 하고 또 뭐 미래 비전 뭐 계속 성장하고 이것이 저는 좋은 일자리라고 봅니다. 기업인은 기업인으로서 한 역할, 언론은 언론으로서, 학계는 학계로서, 행은 행으로서 본인들의 역할에 제발 좀 더 충실하고 싸우지 말고 뭔가 그냥 큰이 나는 한번 해보자. 으시고 저시고 그런 전라북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도내 대학들의 상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 우석대학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창업을 하는 교수들은 평가에 인사 고과에 있어서 가점 포인트를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창업 동료를 이제 대학한테도 대학 자체가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하나 이제 좋은 시발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제가 사실 뭐 장정 이제 센터장 하면서 창업을 많이 저기 해봤는데 대학이 창업도 중요하지만 저는 대학이 가진 특허를 기업한테 이전을 빨리 하고 그 다음에 그 팔로업을 통해서 계속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훨씬 더 빠른 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비나텍이 필요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교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 후불로 해서 우리가 스탁 옵션을 받는 걸로 해서 빨리 넘기고 그 다음에 그게 상업화가 될 때까지 계속 팔로우를 해주는 거죠. 사실 그런 제도를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은 사실 저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인재 양성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뭐 계약 맞춤형 저기 계약학과 이거 하려면 1년에 계약학과에 50억씩 줍니다. 현대나 저 삼성이 그 계약학과에 50억씩 1년에 지원하는데 그건 사실은 현실적으로 대기업이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지금은 비나텍에서 A, B, C라는 과목을 들으려면 그게 그 과목이 계약학과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화공과에서 A 과목, B 과목이 기계과에서 C 과목에서 전자과에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북대학교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해서 기업이 필요한 맞춤형의 인재를 저희가 기르려고 하고요. 그래서 특히 제가 이제 공약에도 내었었습니다만 AI 선배.
이를테면 비나텍을 가기 위해서 AI가 이러이러한 과목을 들어야 돼 비나텍 간다. 이렇게 우리가 저기 학습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까지 도와주는 AI 선배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경 대표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맞춤형으로 우수한 인재를 꼭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부 우리 송미령 대표님도 한 말씀씩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아까 교수님도 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주력 산업의 바탕이 없이는 사실은 지역 경제가 성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기존 산업의 구조로서는 외부에서도 기업을 데려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가 전략적으로 집중하고 있고 또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기업군들은 어떤 기업군들이냐면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중견기업이냐 이 룰이 아니고 신산업을 시작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2차 전지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된 분야의 기업들은 지금 전 세계 시장을 놓고 시장 지배력을 갖고 싶어서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투적으로 투자를 하시려는 경향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군들을 저희가 타겟으로 해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기업에 맞는 사실은 인재가 미리 준비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저희가 최근에 가장 많이 유치하고 있고 들어오고 있는 기업들은 2차 전지에 관련된 기업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 전에 이제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인력이 얼마나 우리 지역에 많이 있는가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많으시고 아까 탄소도 저희 지역이 굉장히 큰 유리한 상황에 있는데 아리백이나 이런 관련돼서도 이 산업을 유지하고 유도해 나갈 수 있는 인력이 적극적으로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지역과 또 대학이 같이 노력해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나텍이나 그런 어떤 그 공과 관련된 회사들은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사실 인문계나 경상대 정도는 한 1년 정도 트레이닝을 하면 바로 이렇게 실무로 할 수 있거든요. 뭐 무역학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있는 프로그램 중에 현장 실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전북대에서도 하고 전체 다 하고 있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채용을 해서 직원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조금씩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거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걸 하게 되면 학점을 인정받고 학교에서도 지금까지는 자금 지원도 받았거든요. 정부에서 주는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줬죠. 네, 그랬구나. 근데 이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기업 부담으로. 예, 기업 부담으로. 근데 뭐 어차피 그 학생이 저희 회사에 계속 머무를 거면 저희는 뭐 그냥 해주겠죠. 그렇지만 3, 4학년 학생들이 저희 회사에 계속 뭐 2개월 있었다고 아니면 한 학기 뭐 4개월 있었다고 해서 머무른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 비용을 다 부담을 하면서 한 200 정도 되는 비용을 부담하면서 그 학생을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도 주지만 한 직원이 그 학생을 계속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200만 원 플러스 알파. 저희 기존 업무가 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그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계속 제가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 더더욱이나 이제 더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서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살짝 좀 고민인 거예요. 왜냐하면 금액을 떠나서 저희 직원들의 그런 업무 로드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채용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지금 저 말씀하신 내용은 정확히 지금 인지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대학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아니 실컷 저 기업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다가 기업에 굉장히 지금 재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부담 주는 방향으로 이게 정책이 바뀌어 버려서 이 문제는 대학에서도 어떻게든지 기업 측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 이 내용들을 조금 종합해 가지고 관련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서 뭔가 지금 정책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좀 최근에- 도와주실 수도 있고. 최근에 네. 사실은 이제 대학의 그 실상을 말씀드리면은 사실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사실 그 인재 얘기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지금 좋은 인재들 말하자면 정부가 그 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혁신공유대학 사실 화공과를 전공한 사람이 에너지 신산업도 전공하고 빅데이터도 다 부전공 융합전공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저 성동훈 대표님도 옛날에 화공과면 화공만 배우는 게 아니고 저희 학생들은 다
에너지 신산업이라는 것도 부전공, 그 다음에 뭐 솔직히 빅데이터나 이런 그 코딩도 다 하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 그 지금 그 도청에 계신 분들도 대학을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대학은 엄청 많이 변해 있고 그 다음에 또 특히 지금 학생들이 제일 많이 부전공하는 게 미래 모빌리티. 이거 다 자동차하고 2차 전지, 배터리 이런 거 다 하는 공부를 지금 두세 가지 이상의 부전공과 융합전공을 하는 인재가 지금 많이 양성되는데 자꾸 인재가 없다고 지금 저기 그 말씀하신다고 하니 저는 진짜 이 대학의 실상을 정확하게 그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대학은 정말 저 정부의 지금 엄청 좋은 그 지원을 받으면서 엄청 좋은 인재를 길러놨는데 자꾸 인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대학의 실상을 잘 모르시면은 대학한테 그러면 그런 걸 지역에 많이 남을 수 있는 인재라고 표현을 해야겠네요. 아니 그런 사실은 예, 사실은 네. 인재를 저희가 예를 들면 원광대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뭐 3,200명이 입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55% 정도가 비전북권이에요. 그렇죠. 전국 수도권이 주로 많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졸업할 때도 이제 그리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전북만 겨냥해서 이제 특화 그렇게 키울 수는 없고 그냥 어디 가서나 이제 적응할 수 있고 취업할 수 있게 이제 키우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그렇게 길러낸 인재가 전북을 선호할 수 있는 전북에 그렇죠. 남을 맞아요. 수 있는 동기부여를 어떻게 우리가 할 거냐. 대학에서는 그걸 어떻게 할 거고 지역 기업에서는 어떻게 할 거고 행정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일자리 센터가 그 중기부 지원 받아가지고 상당히 큰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학생들한테 그 행정적 재정적으로 이제 도움을 주면서 길러내고 걔네들이 이제 전라북도에 남게 된다면 이러면 이제 우리 도에서 또 뭔가 이렇게 어떤 정주 여건 같은 것들을 보장해주고 또 기업에서 그 전북권 대학에서 길러낸 인재가 이제 전북 기업에 오게 되면 뭐 우선 채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인센티브 내지는 메리트를 좀 많이 주게 되면 점점점 그 이제 비율이 많아지게 될 거란 말이죠. 이게 도에서 기업 유치하실 때 인재 걱정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없다고 기업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충분히 전해 주시라고요. 네, 왜냐하면 네. 제가 걱정이 아니고 이게 도가 그걸 충분히 인식을 그 기업이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 기업이 필요한 인재는 다 전북대나 원대나 우석대 다 군산대 전대에서 지금 배출하고 있는데 자꾸 이게 지금 그 네. 모호하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다 있어요. 네, 저희도 그렇게 이제 네.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들어오기 전에 말씀하시는 기업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착공을 해서 채용 공고를 내고도 그 인원의 반의 반도 못 채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제가 기업명을 말하면 그 기업에게 좀 애로가 되실까 해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게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네, 기업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신규 직원만 채용하는 게 아니라 경력직이 사실은 그것도 기업 입장에서 있습니다. 많이 예. 필요한데 경력직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 하나 좀 말씀하십시다. 제가 자료 준비를 했는데 신입사원들 대학 졸업한 학생들이 자꾸 서울적으로만 가려고 그러고 뭐 하잖아요. 이 추세는 지금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 하마 아나운서도 KBS 서울에서 오라고 뭐 그냥 바로 가실걸요. 아마 그렇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래서 젊은 친구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전라북도를 더 잘 살게 만들려고 계속 더 좋은 조건에서 기업이나 정주 여건이 좋게 만드는 것이 이제 우리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시니어들 방금 경력들 시니어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모실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차원에서 시니어들을 모실 수 있는 어떤 다른 데도 안 하니까 다른 데 똑같이 하면 전라북도는 지잖아요. 그러니까 시니어들 모셔서 이쪽에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이나 뭐 농생명 쪽도 상관없죠. 제조업만 꼭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떤 DB를 만들든 뭐 해서 기업들의 수요를 좀 조사를 해서 그런 사업도 하나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네. 네. 저 김동원 총장님하고요. 이제 하도
어떻게 보면 이제 형 동생 사이가 돼가지고 아니, 당신 좀 양보하시오. 뭘 양보를? 우리는 좀 실용적으로 갈게. 그럽시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직장인반을 만들었어요. 그 선호하는 몇 개 과에. 그런데 이분들이 매주 수업 못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온라인으로 비대면 수업을 많이 넣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몇 개 과를 올해 실험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그냥 50%는 무조건 총장 장학금 줘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희 지금 몇 개 학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계속 인재 얘기를 했는데 대학을 막 졸업하는 그런 인재도 중요하지만 이미 우리 전북의 기업에 다양한 기업에 계시는 분들을 대학에서 직장인반으로 좀 수용을 해가지고 재교육 내지는 보수교육 또 새로운 뭐 이런 식으로 좀 서비스하는 것도 그게 이제 지역 기업을 활성화하는 길이고 그게 대학의 역할 중에 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이제 그것도 있고 지금 이제 인사철이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어떤 뭐 중견기업에서 임원하다가 이제 그만두신 분도 많거든요. 그 경험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임원을 달지 못하고 그만둔 사람도 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TV에서 전라북도 뭐 필요한 기업에 좀 알선해준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페트롤전북 지역의 시사 현안을 다루면서 굳이 이런 특집을 왜 해야 되는가라는 누군가의 질문에 대해서 바로 이 오늘 같은 그런 대화의 장이 더 필요하다는, 그리고 그 안에서 확실히 떨어지는 답은 없지만 제가 오늘 느꼈던 그 제작자로서 진행자로서의 의도가 맞아떨어졌던 부분은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만들어가는 과정이 각자 도생하고 각계 전투했던 따로따로였던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 만들어 과정에 대한 목소리가 다 필요로 하고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글쎄요, 이 농촌을 떠났던 이농 현상에서 산업화의 중심에서 다시 이제 새로운 또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 불과 한 40년 전북은 조금 낙후됐다 하더라도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는 그 만들어가는 과정이 어찌 보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뒤떨어진 부분은 뒤떨어졌지만 새로 전북이 가져가야 될 새로운 방향,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만들어가는 과정이 오히려 16개 타 시도보다도 더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들 현 주수도 아주 쓴소리 해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 차원이 아니라 아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다 어느 분야든 알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런 과정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다음 자리에서 똑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할 때 더 진전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자신 있는, 이제 쓴소리보다는 잘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라는 도민들을 향해서 자신감 있는 말씀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 그래도 한 말씀씩 듣고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북대 차기 총장 임명 후보자이신 양호범 교수님. 제가 이제 사실 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오늘 이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다 나왔어요. 산업계, 교육계 다 나왔는데 이게 우리 단장님께서 이걸 지사님께 보고를 해야 돼요. 오늘 나온 얘기를 서머리를 해서 정말 그 보고를 하고 결재도 없고 이렇게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 이 과정이 필요해서 지사님이 알고 이제 충분히 이 얘기는 더 이상 굉장히 습득이 돼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 와서 하시도록 좀 꼭 해야 되고, 제가 KBS한테 꼭 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내용들이 어쨌든 도에도 계속 그 전달이 되도록 뭔가 이 좀 저기 리포트를 서머리해서 도지사님께 이제 바로 드려야지, 이게 지금 이 또 양 단장이 또 중간에 뭐 이걸 바빠서 보고를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언론의 파워가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김건영 지사와 또 우리 기업 대표와 우리 양 총장님과 함께 정치권에 그때는 이제 정치권도 모셔서 조금 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진일보된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줘야죠. 그래야만 또 이 토론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송도경 대표님. 예, 월급 많이 주고요. 그 환경 좋게 하고, 그래서 전라북도를 떼어넘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네, 송민영 대표님. 예, 저는 오늘 여기 토론을 하면서 학교에서도 많이 준비하고 도에서도 많이 준비를 하는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에서 상당히 좀 놀랬거든요. 막연하게 제가 여기 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기업 유치를 해 이 환경에서 무슨 답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제 답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전라북도의 어떤 그 산업별로 대표 기업들을 좀 모아서 정말 각 분야의 어떤 애로사항을 좀 해서 그걸 취합해서 그걸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이제 페트롤전북에서 좀 더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선환 단장님 사실 어려운 자리인데 나와 주셨어요. 근데 아마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됐고 또 어떻게 조금 더 행정의 어떤 중간 역할로서 좀 더 끌어가고 위에 또 보고를 하고 함께 또 현장의 상황들을 살피면서 이끌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공부가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은 공부가 됐고요. 또 다 전라북도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여서 저는 두 분 총장님 말씀과 교수님들 말씀 또 대표님 말씀 듣고 정말 변해야 된다. 전라북도 변해야 되고 또 도청이 먼저 앞장서서 변해야 된다는 생각 많이 하게 됐습니다. 주신 말씀 고스란히 담아서 제가 지사님께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대학을 이끌어줬던 우리 원광대 박맹수 총장님 이제 떠나는 자리에서 예. 어떻게 고별 인사처럼 네네. 저는 올 1년 전북 지역 총장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참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이제 이 멍석 토론에 자주 불러주셔가지고 택시를 타면 들었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기사님이 총장님 아시냐고 그런 인사를 여러 차례 받아서 그 지역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전주 KBS 멍석 토론 측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제 뭐 내년부터는 좀 자유스럽지만 오히려 더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갈 수 있는 이제 자리가 됐기 때문에 뭐 남은 여러 가지 힘들을 우리 전북 발전, 전북 지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뒤에서도 열심히 뒷바라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사랑을 주신 우리 전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전북 KBS를 비롯한 지역 언론사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애쓰셨습니다. 자, 홍석빈 교수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제가 제일 길거리 가다가 보기 싫어하는 또는 그 인터넷으로 날라오는 여러 가지 그 행사 안내 중에 보기 싫어하는 그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1회 무슨 뭐 제1회 뭐 2자 3자까지 지속될 수 있는 거가 중요합니다. 우리 벌리긴 잘하는데 딱 1회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그 새로운 민선 8기 이 기업 유치단의 활동들도 1회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횟수가 늘어나면 좋겠고요.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인은 희망을 파는 상인이다. 정치인만이 파는 게 아니라 관료도 희망을 팔 줄 알아야 됩니다. 교수도 희망을 팔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 유치단을 포함해서 각급 지방자치단체 14개 그리고 전라북도 공무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양 단장님 많은 챌린지를 받으셨는데 1대 다수로 싸우느라고 압박이죠. 엄청난 압박이 옵니다. 해밍웨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기란 엄청난 압박을 압박을 견디면서 보이는 기품. 즉 엄청난 내부 압박이 공직 사회 앞으로 더 갈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더 많은 챌린지와 더 많은 공부를 공무원들한테 요구할 거예요.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압박, 또 일적으로 엄청난 로드가 걸릴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압박을 견뎌내서 성공시켜내고 지역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는 공직 사회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홍석빈 교수님은 이제 아주 저명한 인사들의 말씀을 빌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우리 도민 스스로가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남의 이야기 물론 좋은 말씀을 토대로 공부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이제는 공무원 한 분 한 분 또 대학의 한 분 한 분, 기업의 한 분 한 분, 또 언론의 한 분 한 분이 우리 성도경 대표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거든요. 이제는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리고 만나서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쌓이면 제가 볼 때는 변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중심에서 저희 페트롤전북 팀이 비록 라디오이고 28분짜리 짧은 시간 아침 방송이지만 시간이 쌓이니까요. 지역 총국의 가장 오래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이 됐고 지역의 유일한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게 축적의 힘이죠. 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전라북도 이 멍석 토론을 계기로 이래 위에 계속해서 이제 도민들의 페트롤 전북뿐만 아니라 멍석 토론을 통해서 뭔가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수장들이 기관장들께서 이 자리에 꼭 나오시고 싶어하는 그런 방송이 돼서 우리 도민들 꼭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놓치신 분들은 함께 좀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2023년도는 정말 대한민국의 전라북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배틀정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한 3시간 반 정도 함께 토론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